자,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입니다. 키워드로 전국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보는 김종래 정치 내시경 시간입니다. 네,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은 어떤 주제와 키워드를 좀 준비하셨습니까? 오늘도 역시 야당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. 네. 야당이 이제 아까도 뭐 이 뉴스에서 그 한상균 전 논노총위원장 부분은 많이 다뤘기도 했지만 예. 제가 뭐 딴 쪽은 뭐 잘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야당이 계속 이렇게 그냥 위기에 위기를 몰고 내분이고 그냥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엄청 시끄러워서 그렇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까지는 못해도 그럼 이 사태가 왜 왔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. 실제로 방송하고 나가면 예.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제발 그 야당 얘기 좀 방송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. 네. 그런데 이제 전망은 제가 할 자신이 없죠.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지금 어찌 보면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 자신도 모르는데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나 왜 이런 사태가 왔느냐? 예. 그거는 결국 이거 아닙니까? 문재인 대표가 이끌어온 선거가 여태까지 다 졌다. 문재인 대표가 이겼으면 아무 소리 없고 졌는데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서도 아무 소리 없겠죠. 예. 그런데 졌는데 안 물러가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? 네. 이제 다른 그동안이 쭉 끌고 왔던 문제들이 이걸 고리로 해서 막 이렇게 터지고 팍팍하는데 시간은 가까워오고 네. 쪼개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런 사태가 왔는가 하는 거를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. 예, 그럼 오늘의 주제는요? 네, 그 이제 좀 너무 이제 정치 부분을 너무 딱딱하게가 좀 식상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네. 왜 지난번 방송에도 여기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의원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이 초선들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운전자로 따지면 초보 운전인데 초보 문재인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난폭 운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. 예. 요걸 키워드를 하기 전에 한번 오늘 아침 신문만도 한번 보시죠. 네. 우선 조선일보 한번 보시죠. 네. 문 사퇴를 요구한 안철수가 호남 지지율이 2배로 올랐답니다. 네. 13.89%에서 28.5%로 올랐고 박원순 등 문재인 대표는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3등인데 자 문제는 여기서 2배 오른 이 호남 지지율이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야당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호남 세력이라든가 이 호남 유권자가 어떤 야당을 지키는 든든한 밑받침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라는 건 보통 파괴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. 아. 그래서 호남보다도 오히려 수도권 의원들이 아까 노웅래 의원처럼 그렇습니다. 난리치고 있는 게 그런 거다 이거죠. 예. 네, 그다음에 또 중앙일보 보시죠. 문재인 한명숙에게 탈당 요구, 안철수 복귀 명분 이제 탈당하지 말라고. 한 전 총리 조만간 탈당제 내기로. 평소 한명숙 씨 감싸기를 했다. 문 측근들에게도 총선 나오지 말라고 했다 이거죠. 근데 이런 것들이 볼 때. 네. 저게 웬만한 때 같으면 야 저거 굉장한 뉴스다고 생각할 텐데 그냥 읽어보는 사람도 이번엔 또 왜 이러시나라고 생각이 들 거. 아까 노웅래 의원 말씀대로 타이밍이 늦었다. 진정성이 와닿지 않는다. 네. 바로 여기 복귀 명분 탈당하지 못해서 그렇죠. 네. 이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. 이런 것들이 천방 헛갈리는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보 문재인 대표의 난폭 운전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. 전부라고는 안 하더라도 예.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. 그럼 난폭 운전 첫 번째 네, 키워드는요? 보시죠. 브레이크, 액셀러레이터 조작 미숙이 아닌가. 이를테면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때는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건 운전이 난폭이 아니라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예컨대 아까 그 얘기한 그 한명숙 그 대표의 그 이제 예. 탈당 문제만 예. 해도 네. 8월 달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을 때 대법원 판결입니다, 이거는. 그렇습니다. 그거를 왕창 부정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제 와서 또 탈당되게 한다 이거죠. 어? 그때 또 추징금이 한 8억 8천 나왔는데 추징금을 당 차원에서 모금하자고 했던 분도 문재인 대표예요. 네. 근데 그때 차라리 브레이크를 걸든지 악셀을 걸든지 하시면 될 거를 지금 와서 엇박자가 넣듯이에요. 지금 와서 저러니까 이것도 이상하다 이거죠. 네.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이것도 왜 시작이 됐냐면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혁신전대 요구할 때 10가지 혁신안 있지 않습니까? 그 안에 부패청산 낡은 진보청산. 예. 그걸 제안했을 때가 9월 달과 10월 달인데 예. 그때는 현역무슨 이 말도 참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새누리당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하더니 그걸 받아들인다면서 당원 당규에다 넣겠다고 하니 예. 여기 그때 가서 저 말 맞다 하고 받아들였다거나 한명숙 때도 이때 했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
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를 안 밟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을 때 안 밟으면 이거 운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네. 그럴 수가 있겠네요. 네.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? 다 그렇죠. 운전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. 예. 네. 그래서 이 조작 미숙이 초보의 난폭 운전의 한 요소가 아닌가 하나. 기본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렇죠, 예. 그렇죠. 두 번째 그것하고 키워드. 말씀하신 타이밍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렇군요. 자, 이 시점에서 눌러줘. 히트가 붕하고 떠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안 맞으니까 진정성이 영화같지가 않는다. 또 이거. 고속도로 달리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또 위험하군데. 그렇죠. 네. 앞에 차 있는데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어떻게 되겠습니까? 예. 네. 두 번째 키워드 볼게요. 네. 신호등도 차선도 위험 표지판도 예면을 내요. 빨간불일 때는 서야 된다든지 비보호 좌회전일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차선이 있으면은 저기는 일방 차선이니까 이렇게 된다든지 여기는 뭐 70km 이상 속도를 내면 안 된다든지 여기는 급경사가 있다든지 사고 위험 지역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그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. 주변에서 이제 중진, 호남, 비주류, 수도권 의원들이 전부 이거 잘해보자고 할 때는 마이웨이. 나 혼자 그냥 간다 이거죠. 네. 이렇게 되면 신호 체계 전반적인 교통법규 체계가 엉망이 되는 게 아닌가. 이것도 또한 난폭 운전 아닌가. 주변에서 얘기해도 심지어는 저만 해도 몇 번 얘기했고 언론 나오는 사람마다 여기서 지적됐고 충고도 해줬고 또 당의 원로 한상진 교수 같은 분은 야당을 지지하는 네. 학자입니다만 그런 분도 얘기를 했고 여러 분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걸 신호등이나 차선이나 위험 표지판을 얘기를 해도 예. 안 듣고 그냥 가니까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지 않는가. 이번에도 최대천 정책위 의장이 사표를 냈는데 정책위 의장이 당에서 정말 고위. 대단한 정책인데 그래? 주요 요직이죠. 언론 이렇게 돼서는 지금 지금 야당이라는 건 여러 사람의 다양한 야당 성향을 가진 계파들이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당이기 때문에 네. 나와 다른 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. 네. 그러면 최재천 속소리도 있고 무슨 주승용 의원의 소리도 있고 김한길 의원의 소리도 있고 문재인 대표의 소리도 있는데 내 소리와 다른 거는 다 그냥 외면해 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. 난 정책위의장 웬만하면 3구 초래도 한 번 한다든지 너 그러면 당신 그렇게 하지 말고 가다붙자고 할 것도 없지. 그래? 하고 이런 건 좀 이상하지 않나. 또 예. 이종골 원내대표하고 밤에 무슨 뭐 전화로다가 옆에 비서실이 옆에 사무실 있으면 옆에서 만나서 하다못해 차 한잔 마시면도 얘기할 걸 네. 그렇게 어렵게 싸우고 그러면 소문이 나오고 이러니 누구 얘기도 안 들으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아니 일부의 얘기는 듣겠죠. 참모들의 얘기는. 그러나 자기와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으면 이건 참 곤란하지 않나. 예, 그래서 많은 원인 중에 큰 원인이 초보 문재인 대표의 이 난폭 운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예. 네. 세 번째 네, 키워드는요? 요것도 좀 한번 짚어보죠. 그래서 결국은 새정치연합에는 막말하는 사람, 갑질하는 사람, 패권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? 그건 네. 이제 차로 따진다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불량부품이라고 할 때 이미 사실은 중고차가 되어 있는 차인데 예. 최근에 보니까 차명, 당명을 바꾼다고 그래요. 네. 지금 당명을 바꿨을 경우 네. 저 당명 자체는 잘 바꿨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. 당명 바꿨다고 지지 안 하던 사람이 그래 당명 바꿨으니까 나 지지할래로 돌아설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? 나는 없다고 어렵죠. 봅니다. 네. 그런데 그에 앞서 얼마 전에 또 셀프 디스라는 걸 했어요. 네. 이런 거죠 뭐. 두 분이 셀프 디스 하면서 이러는 겁니다. 저는 사회를 너무 잘 보는 것이 죄라면 죄입니다. 그게 셀프 디스입니까? 저는 시민을 너무 위하는 것이 셀프 디스입니다. 네. 저는 호남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죄라면 죄입니다. 저는 리더십이 없지만 너무 인간적인 것이 죄라면 죄입니다. 이거 생쇼를 한 거거든요. 네. 코미디 아닙니까? 정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네. 그런데 이런 분들이 차명을 바꾼다고 하면 이걸 그 명명학 네이밍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정치의 진정성과 와닿겠느냐. 차라리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. 솔직하게. 우리는 패권을 추구했으며 나는 갑질 정당이었으며 네. 나는 내 아들을 외통위원으로서 외국을 갈 때 추천을 했으며 출판 기념회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출판업자나 서적 판매상까지 했으며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 결과물로서 한다면 모르지만은
좀 뭐 참조가 비근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은 옛날에 천막당사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거는 쇼라고 하기에는 저거 좀 와닿는다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당명을 아무리 바꾼들 그 공연한 당명 하나만 잘 바꿔서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. 셀프 디스를 하기 전에 차명을 바꾸려면 당연히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. 커밍아웃의 원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만 보통 우리가 쓸 때 이제 자기 예. 고백이나 이런 얘기죠. 예, 그렇습니다. 네, 그런 게 해야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차가 될 수 없다. 이거는. 네. 당명 자체는 좋을지 몰라요. 당명 좋은 거하고 민주당이라는 거 얼마나 어느 당이 독재당이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복지당도 그런 거 좋은 거 아닙니까? 복지 안 하자는 당이 있습니까? 당명 아무리 바꾸어도 진정성이 와닿지 않다. 셀프 디스를 커밍아웃이에요. 나는 시민을 사랑한 것밖에 죄가 없다. 순 거짓말이었다. 난 갑질 정당이었다. 네. 난 아들을 위해서는 생계형 로비도 했었다. 이런 걸 하지 않고서 뭘 차명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? 네. 그렇겠네요. 자, 정말 비유가 재밌는데요. 마지막 키워드 볼게요. 네. 그럼 이 근본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? 네. 네. 평상심을 잃은 것이 아닌가? 초보기 이러고도 안전 운행이 가능할까? 그러면 여기서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고 고속도로 위에서 차가 멈출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 논설, 박성원 논설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한번 볼까요? 칼럼 보시죠. 문재인의 악마는 1469만 표에 있다. 여기 칼럼 제목입니다. 네. 1469만 표라는 건 지난번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얻었던 표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51.6%, 이분이 48%를 얻었던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이 표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. 오히려 그게 네, 그 주변에서는 뭐 이렇게 어렵지만 결국 총선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. 내년 총선까지만 버티면 후년 대선에서 2012년에 어떤 1469만 표를 다시 모을 수 있는 후보가 문재인밖에 더 있냐. 이것이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있거든요. 다음 문장 보시죠. 문 대표의 변화를 맡고 있는 1460만 표의 추억은 그에게 자신이 아니라 자산이 아니라 악마가 될 수 있다. 안철수 의원이 요구한 혁신전당대회를 대결하고 분열하는 전대라고 차버린 게 그 징후다. 그러니까 본인이 1460만 그때 여야로 갈렸으니까 나온 것인가? 예. 내가 지금 하면 오히려 여기서 몇백만 표를 못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하면 좋은데 네. 아니야. 나는 이렇게 엄청난 표를 얻었어.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난폭 운전을 하든 신호등을 무시하든 뭐 브레이크를 안 밟든 하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네. 네. 그렇게 하고서는 결국은 평상심을 잃어버려서 요즘 보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? 관훈 토론회 때도 보면은 예. 바보 놈이면 자기 버리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건 비유하는 건 유감스럽고요. 예. 그다음에 뭐 광화문 집회에서 전 민노총하고 새정치연합은 이미지가 중복된 것 같다니까 그런 편파적인 질문이 없냐고 화를 내고 이렇게 되면 기자가 질문은 기자가 하는 거고 답변은 자기가 하는데 그걸 화를 내기로 말하면은 평상심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찾으면 지금도 난 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정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